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홍성준 대표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섭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5천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공사비로. 공사비로 들었고 거기에 저희가 설계한 거, 가구 산 거, 구조 설계한 거 아니 그리고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제반 비용 다 포함해서 2억 8천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평당 공사비가 거의 신축만큼 나왔어요. 거의 한 600 거기는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땅값이 2억 7천 5백, 공사비가 2억 8천, 합은 5억 5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증축 및 구조 보강을 포함한 건물들이 한 450에서 500 또는 그 이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그거보다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일단 가장 많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사실은 표피만 바꾸는데 그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배관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보일러도 새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칸막이 벽을 세워서 내부 공간 구획도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신축과 맞먹게 이루어져요. 다만 그 증축하기 전 기존 면적에 대한 외피만 저희가 쓸 뿐이지 사실 그 외피도 옛날 외피다 보니까 그거를 또 같이 구조적으로 만나게 엮어줘야 되고 또 그 공간 외피 공간도 다시 다듬으려면은 신축 대비 이렇게 막 많이 세이브가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는 계속 모든 게 똑같으니까 층층이 이렇게 쌓이면 이제 계속 뭔가 효율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건물을 짓고 고치고 이런 것들은 층별로 똑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아껴질 수 있는 구석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꼼꼼하게 챙기고 더 문제 생길 것들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더 이제 재료를 더 보강하다 보면은 뭐 단열 방수 이런 거 보강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싸게 한 거지. 맞아. 600만 원으로 싸게 한 거지. 그리고 특히 그 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젝터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게 그 집은 사실 저희의 모델하우스 같은 걸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층마다 다 바닥의 재료도 달랐어요. 어느 것은 강화마루, 어디는 강마루, 또 어느 것은 보도블럭 이런 식으로 다 재료도 달랐고 화장실에 넣는 그런 변기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와서 그 공간 보고 경험하는 공간이라서 그런 일반적인 품목보다는 가격이 좀 비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는 다 내부가 페인트였어요. 그래서 보통 다들 그 페인트가 벽지보다 쌀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더 비싸거든요. 왜냐면 면을 마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는 또 좋은 장점이 있죠. 백색이다 보니까 언제든 칠하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자기 방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방에 대한 꿈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뭐 아주 멋진 문을 단 사람도 있었고 내부에 아주 멋진 작은 다락 같은 공간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누구 오실 것 같아요. 안녕. 어차피 계속 야, 있지는 못할 거예요. 힘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여기가 오늘 누구 방송 타겠다. 하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에이 좋아. 아이 좋아. 하이파이. 아이, 좋아. 기분 좋아 오늘. 안녕하세요. 노준영 소장 딸인 우리 노하나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빠빠이 아까 빠빠이 저기다가 빠빠이. 잘하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 첫 번째 돈적인 부분은 임대료죠. 1층을 보통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주차를 줄까 말까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증축을 하면서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증축하는 그 면적이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주차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주차를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했고, 그래서 1층을 상가로 저희 사무실로 쓸 수가 있었죠. 오랫동안 살던 그런 정든 집, 정든 공간, 정든 동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제 그런 리모델링, 증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축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거죠. 합정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합정동은 사실 땅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 마당, 그 큰 느티나무, 그다음에 40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그쪽에서 사셨던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했던 거와, 그다음에 증축은 아니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대 분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세대를 임대 줄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나왔던 거, 두 개를 다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기존 건축물 특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했을 때 기존 건축물 짓는 게 그 신축을 짓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하는 게 그런 면적이나 그런 법적으로도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재산적 가치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거기 조금 더 붙이자면은 옛날 건물들은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 상에는 면적이 지금 용적률 이상으로 막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20평 땅이면은 60% 따지면은 뭐 한 12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 13평, 14평이 면적으로 인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거든요. 옛날 건물들은 장점이죠. 그게. 예. 그걸 지켜가는 게 오히려 더 돈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 건물 짓고 참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도 한 명씩 순차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같이 살게 됐고, 나눠서 살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에 저 혼자만 남았죠. 예. 그래서 집이 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어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초반부터 좀 큰 그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 원룸 전세금을 모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게 하나는 이제 부동산적으로 사놓으면은 자산 가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랑, 이게 나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비어 있을 때는 이제 주말을 중심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더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죠. 그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에어비앤비의 슈퍼스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사실 그 공간을 저희가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만 원 정도에 빌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빌려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런 뭐 거의 다 예약이 다 찼었고, 또 연휴나 뭐 이럴 때는 더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좀 잘 돌 때는 한 200에서 250 정도 월 수익이 에어비앤비로만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살다가 고치고 나서 또 2년 정도를 산 거죠. 그러면 총 토탈 3년을 거기 땅에 머물렀는데, 우리가 그걸 6억 8천에 팔았나? 6억 8천에 팔았으니까 1억 3천? 3년 뒤에 이제 팔면서 1억 3천 정도 남긴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처분해서 얻은 수익, 시세 차익만 1억 3천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살면서 3년 동안 저희가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월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영업했던 활동들, 이렇게 얻은 이제 부가 수익이 또 무시 못하죠. 그 부가 수익도 되게 큰 거고. 2화는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하고요. 또 3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생활건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